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릴 북미 정상회담. 운명의 순간은 정확히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관련 소식 정치부 김성진 차장과 뉴스 분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키워드는 북한에게 줄 당근입니다. 네, 지난 수요일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회담 이후에 북한이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미 합중국 국무장관과 도의된 문제들에 대하여 만족한 합의를 보셨습니다. 네, 이 회담 이후에 북미 정상회담의 날짜와 장소가 공식적으로 정해졌습니다. 이렇게 정해졌다는 것은 이 회담에서 큰 틀에서의 합의도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럼 비핵화의 대가로 미국이 줄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방금 북한 보도에 보셨다시피 만족한 합의라고 얘기했는데 네. 여기서 합의라는 부분부터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북한의 요구를 볼 때 체제 보장과 경제 보상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인데 이걸 2+2 어떤 형식으로 줄지가 보다 구체화된 것 같습니다. 먼저 체제 보장, 흔히 하면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폐한다면 평화협정과 북미 수교가 가능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경제 보상입니다. 경제 보상은 제재 해제 그리고 실질적인 경제 지원 이렇게 2+2를 요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내용들이 그전부터 계속 논의가 되어왔던 내용들인데 정작 북한과 미국이 줄다리기를 했던 건 보상 시점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만족한 합의에서 만족이라는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 핵에 대해서 선폐기 후에 보상을 하겠다. 그런 입장이었고 북한은 각 단계별로 보상을 하라. 그렇게 맞서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절충점을 찾은 것 같습니다. 일단 보상 절차도 함께 논의를 하면서 최단 시간에 두 개를 동시에 끝나겠다는 겁니다. 이건 북미 두 정상의 정치 일정과도 맞닿아있습니다. 먼저 김정은은 2016년에 경제 5개년 발전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이 끝나는 시점이 2021년입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올 11월에 중간선거가 있고요. 그리고 2020년 11월에 차기 대선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에 북미회담의 입구라면 이 모든 것에 대한 결론은 2020년에 어떻게든 완결지어야 됩니다. 비핵화에 대한 완벽한 성과를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두 정상 모두 의기투합해서 2020년에 모든 걸 종결짓자라는 합의를 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기존의 이 계약 방식 어떻게 보상을 할 것인가 시기 분야 김정은은 25 이런 네. 식으로 각 단계별로 보상을 해달라.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것이 끝나면 일괄 지급하겠다였다면 앞으로 방식은 10, 20 그리고 70 이런 식으로 최종 단계별로 조금씩 보상을 하겠지만 마지막 잔금은 크게 주겠다. 그런 방식으로 어느 정도 합의가 되지 않았나. 그런 추측이 가능합니다. 네. 가장 궁금한 것은 북한에 주는 경제적인 지원,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이 부분은 김정은 위원장과 1시간 30분 폼페이오 장관이 회담했을 때 같이 배석을 했던 헤드 노어트 미 국무부 차관 대행의 말에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도 개방된 사회를 가질 수가 있고 자본시장에 접근할 수 있다. 이런 논의를 집중적으로 했다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첫 번째, 자본시장, 즉 금융제재에 대한 해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미국에 있는 금융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다시 주겠다는 건데 이 얘기는 달러를 쓸 수 있고 그리고 은행 거래도 이제 앞으로는 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미국이 여행금지국으로 지정을 하고 있는데 미국부터라도 여행금지를 풀어주겠다. 그 얘기를 미국이 시도를 하면 나머지 전 세계도 자연스럽게 여행금지가 풀게 되기 때문에 외화벌이 관광객들이 북한으로 유입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정도 내용이라면 미국이 돈 쓸 일은 없을 것 같은데 북한이 만족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건 상징적인 그런 의미밖에 없습니다. 결국에 빗장을 푸는 의미만 있는 것인데 결국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는 건 한국과 일본의 몫입니다. 네. 먼저 94년 제네바 합의부터 보겠습니다. 그때 이 경수로 원전을 대신 지어주겠다. 라면 46억 달러 지원을 약속을 했습니다. 이때에도 결론적으로 이 비용 46억 달러 부담은 한국이 70%, 일본이 20%, EU가 10% 각각 나눠서 짊어졌습니다. 결국 미국에서는 직접 세금이 들어간 부분은 없었던 부분이거든요. 이번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 같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미국이 모든 제재를 풀어준다. 그러면 주머니에 돈을 꺼낼 국가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과 일본인데 네. 문재인 대통령 실한반도 경제 구상을 지금 발표를 하고 있고 이 제재가 풀린다면 도로 그리고 철도 그리고 발전, 전력 같은 부분, 인프라 건설에 상당 부분 투자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2002년에 고이즈미 총리가 방북했을 때 평양선언에서 약 10억 달러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 부분, 100억 달러군요. 100억 달러에서 10조 규모의 지원을 약속한 바 있었고요. 지금 과거사 청산 그리고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면 더 많이 주다. 최대 53조 원까지 경제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사안 좀 더 지켜봐야겠군요. 지금까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치부의 김성진 차장이었습니다.